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제가 벌써 임진왜란 영상이 20개쯤 넘어갑니다만 주변에 나 임진왜란 진짜 책 많이 봤어? 라는 분들 계시죠?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임진왜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면 당신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조선이 일본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던 전투는 무슨 전투인가? 그리고 당신 혹시 웅치전투나 이치전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신 황진이라는 인물을 아는가? 황진이 말고 황진. 제가 오늘 그 웅치전투와 이치전투 이야기 시작 한번 해봅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592년 4월 13일 날 왜군이 침략해서 부산성 동래성에서 정발과 송상현에게 패배를 안겼고 나름 박진이 낙동강에서 잘 싸웠습니다만 왜군의 진격 속도를 막지 못했고 상주에서 이일이 패배하고 신립이 탕금돼서 패배하고 한양까지 개전된 지 20일 만에 점령당합니다. 자, 한양을 점령했던 왜군들 입장에서는 왕이 도망을 치니까 일단 멘붕이 오긴 했습니다만 누가 조선의 왕을 잡으러 갈 것인가? 당시 왜군의 1선발 권희시와 2선발 가토가 서로 평안도로 가겠다. 평양을 점령하고 내가 조선의 왕을 잡겠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죠. 권희씨가 이기죠. 그래서 권희씨는 개경을 점령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평양까지 가가지고요. 왕은 현재 의주까지 도망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조선의 중요한 도시 여기 한양이고 여기 평양이고 여기가 의주입니다. 그리고 가토는 황해도까지는 같이 진주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함경도로 넘어가서 임해군 등의 왕자를 잡았죠. 이제 일본의 4번대 그러니까 솔직히 9개 부대가 침략이 왔습니다만 한 개 부대당 평균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니까 보통 사단 9개가 침략이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사단, 4군단, 사단이 맞아. 4번대 시마즈 같은 경우는 어디로 침략을 해가냐면 강원도로 이렇게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3번대 구로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침략이 올 때 충청도를 거쳐서 이렇게 용인 쪽으로 올라왔죠. 추풍령을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조선 팔도 중에 일본군의 말 발굽에 밟히지 않은 조총 소리가 들리지 않은 동네 어디입니까? 전라도죠. 호남이 살았죠. 여러분 당시 조선에서 전라도는 인구 밀집도 1위, 단위 면적당 농업 생산량 무조건 1위입니다. 그런데 이 호남이 지금 지켜졌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은 당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배후 기지 역할을 하죠. 식량과 무기 공급처 역할을 하죠.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는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엉망이에요. 세금도 뭘로 운송하냐? 조운제도라고 해서 수로나 해로로 운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일본군의 주력이 조선 한반도의 서해바다 쪽으로 진격하고 나중에 요동으로 넘어가서 명나라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수륙 병행 작전을 펴려고 했다가 이순신에게 여기서 저기서 막말로 여러분 지금 지도가 좀 작습니다만 전라 좌수영이 여기 경산도 쪽에 붙여있는 여기고요. 옥포해전부터 시작해서 이순신의 1차, 2차 해전의 승리가 다 이쪽 근방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상도 바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산도 대첩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산도 대첩이 여기에요. 결과적으로 수륙 병진 작전은 사망 선고가 떨어진 거죠. 한산도 대첩으로. 그래서 서해바다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서 바다로도 전라도를 진격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일본에 대대적인 전라도 침공은 없었습니다만 전라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살짝 일본군이 움직였습니다만 곽재우가 5월 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1차 출정에서 이겼던 그 시기에 곽재우가 의병 활동을 전개해가지고 일본군을 격퇴시켰습니다. 훗날 진짜로 열받아가지고 제대로 조선을 점령하겠다고 어마어마한 대병력이 이렇게 치고 가다가 진주성에서 김시민 장군에게 막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남은 지켜지는데 중요한 건 지금 1592년 4월에 전쟁이 발발하고 5월이 지났고 6월 무렵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전라도만 살았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대병력이 운집합니다. 이걸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끌고 올라갔다가 용인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5만 이상의 병력이 전라도에서 모였다고. 그런데 그때 많이 이제 죽기도 했겠지만 솔직히 죽은 병력은 10,000명이 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패잔병들을 모아놓고 이광이 여전히 전라도를 지키고 있으니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막말로 지금 한반도 전 지역을 장악했지만 전라도를 지금 공격하지 못했어. 전라도를 공격하고 전라도 육지를 털어버리고 육지로 전라 자수영의 이순신을 공격한다라면 이제 더 이상 조선은 쉽게 이야기하면 온몸이 병들었는데
무릎과 발목이 살아있어서 버티고 있는 건데 전라도를 치고 이순신을 쳐버리면 무릎과 발목을 전부 다 난도질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움직입니다. 서울에 있었던 육군단 총사령관 고바야카와 솔직히 임진왜란때 참전했던 일본의 여러 장수 중에 지명도 랭킹 1위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5대로까지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성 중에 장성급이고 이때 임진왜란 참전 시에 나이가 60이 가까운, 쉽게 이해하면 자기 아들뻘 사령관들 데리고 고바야카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거야. 이 고바야카가 호남을 공격하기 위해 15,000병력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충남에서 금산까지 점령하고 전주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고바야카와 군대를 웅치와 이치에서 막아냅니다. 그 웅치 이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전주입니다. 산 표시를 좀 먼저 할게요. 대둔산 도립공원하고 써져 있습니다만 대둔산이 좀 유명한 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들어본 산 이름이 여기가 마이산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산은 좀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1125m 여러분 안 보이겠습니다만 운장산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바야카 군대는 전주를 점령하기 위해 서울에서 지금 출발했죠.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무주를 점령하고 살짝쿵 올라가 가지고 지금의 충남 금산까지 점령합니다. 지금은 전주가 전라북도고 금산은 충청남도지만 이거 거리상 얼마나 가까운 거리냐면 지금 차로요 20분 30분이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당시 전주를 꼭 방어해야 되는 조선군 입장에서는 바로 이 대둔산과 운장산 사이에 이치고개와 그 다음 운장산과 마이산 사이에 웅치고개를 지켜야 전주가 보전되는 거고, 침략하는 일본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치고개를 뚫으면 바로 이렇게 지도상에 평야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전주까지 들어가기 쉬워지고요. 그 다음 이렇게 웅치고개를 뚫고 넘어가면 그냥 바로 이렇게 전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치와 웅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조금 더 편한 지도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 보기 편한 지도로 바꿨습니다만 당시 전라도 관찰사가 이광입니다. 그럼 이광이 전주를 지켜야 되죠. 이광 이야기는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관찰사이건 간에 전주는 지켜져야 되겠길래 조선의 여러 지방관과 의병장들이 모여드는데, 일단 전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정란이라는 나중에 정말 훌륭한 이름을 남기게 되는 의병장이 함께 전주성을 지키게 되고, 이광은 여러 이제 전라도 지방관들에게 명령을 때린 거죠. 김제군수 정담에게 웅치고개를 지키게 하고요. 나주목사 이봉남에게 역시 함께 지키게 하고, 당시 황박이라는 의병장과 함께 웅치고개를 지키게 합니다. 이치는 이제 도절제사로 승진했던 권율이 지키는 거고, 그리고 동복 현감 종육품 황진이 함께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산을 점령했던 왜군은 총사령관은 고바야카야. 근데 고바야카가 자기 부장, 어찌 보면 스님일 수도 있는 승장이라고도 합니다. 앙코쿠지를 시켜서 웅치를 공격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이치를 공격하는데, 여기 병력이 왜군 1만 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2,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기록은 다 틀립니다. 여기 15,000명으로 보기도 하고 여기를 10,000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단 하나 날짜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웅치 전투는 분명히 7월 7일과 7월 8일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치 전투가 7월 8일 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물음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7월 8일이면 한산도 대첩 승리한 날이죠. 만약에 진짜 이치 전투가 7월 8일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7월 8일을 국경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대한민국이 조선을 계승한 나라는 아니지만 1592년 7월 8일 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한산도에 승리하고 육지에서는 황진이 이치에서 승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호남이 지켜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날짜가 물음표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황진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같은 날짜에 이렇게 전투를 두 번 치를 수 있냐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그 황진 이야기를 하는가 동시에 전투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앙코쿠지가 1만의 병력을 이끌고 이제 웅치를 공격하는데, 다른 기록들에 입각하면 이광은 전투가 급한 지역에는 솔직히 종육품 현감, 완전히 여러분 동복 현감은 여러분 도에는 관찰사가 있습니다. 도 밑에 부, 목,
군, 현이 있는 거고 현에는 혈령이 있고 혈령 밑에 형감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광이고 그 다음 권율은 지금 이 정도 되는 거고 도절제사고 여기는 정담, 김제, 군수고 이복남은 아주 목사고 이런 건데 황진은 혈령도 아니고 형감이에요. 형감이면 종육품이야. 그럼 지금 현재 1592년 7월 달에 종육품이었던 인물이 어떻게 6개월 후에는 충청도 병마 절도사가 됐을까? 그러니까 이 인물이 정말 그 6개월 동안에 보여준 무쌍은 어마어마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육품이면 지금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중위 정도 되는데 전쟁 개시되고 나서 전투 참여한 지 한 인물이 6개월, 7개월, 8개월 만에 별 3개 정도 중장까지 승진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그게 황진입니다. 어쨌든 이제 웅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웅치 전투에 정담과 함께 황진도 함께 참여하려고 했으나 이 고바야카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거야. 왜군이 저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남원 쪽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강이 황진을 남원으로 급할래요. 황진은 남원 쪽으로 달려갔어. 웅치 전투가 시작이 됐어. 그런데 임진왜란 발발하고 경상도에서 일본군을 맞이했던 조선군들 제대로 저항이나 한번 했습니까? 특히 상주 전투와 탕금대 전투에서는 뭐 제대로 진영을 갖추지도 못하고 용인 전투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기도 쪽팔리죠. 근데요. 이 웅치 전투에서는 일단 용인 전투에서 패배했으나 살아남았던 전라도 군인들이 용인 전투의 패배를 발판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깡다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인들도 전투 경험이라는 게 이제 경험치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웅치 전투에서는요, 이를 악물고 싸워버리네, 조선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앙코쿠지 입장에서는, 고바야카 군대 입장에서는 진짜 운이 없는 거지. 왜 하필 너희가 우리랑 싸울 때 이렇게 싸운단 말이냐. 진짜 이를 악물고 싸우고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또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진을 쳐도요 1진, 2진, 3진, 1선, 2선, 3선으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개 제일 앞에 가장 위험한 곳에는 황박이, 그 다음 2선에는 이복남이, 3선에서 김제군수 정담이 쉽게 이양 웅치정투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싸웠는데 7월 7일 날 1만여 명의 앙코쿠지 군대가 올라왔습니다만 1선도 깨지 못하고 후퇴합니다. 새벽에 다시 일본군이 공격을 해요. 황박의 1선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황박이 2선을 후퇴합니다. 또 2선까지 깨집니다. 그래서 이복남과 황박이 정담에게 웅치에서 잠깐 뒤로 물러나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김제군수 정담이 나는 이곳에서 태각하느니 한 명의 왜군이라도 더 죽이고 내가 이곳에 죽겠다. 내 갑옷에 내 이름을 써놨으니 내 자식들이 내 시신은 수습해 주겠지.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 웅치곡에서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이 왜군들도 깜짝 놀랍니다. 이런 조선군은 처음 만나는데. 그래서 그 조선군의 시신을 모아다가 조선국, 충간, 의담, 술계, 충성스러운 광과 의로운 술계를 가지고 있는 조선군이란 뜻 아닙니까? 이렇게 편말까지 세워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웅치고개를 넘어서 앙코쿠지 군대가 여기까지 가서 진을 칩니다. 여기 안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앙코쿠지 안덕원, 전주 직전에 안덕원이라는 곳에 앙코쿠지가 진격했는데 아니 남원 쪽으로 급파됐던 황진이 돌아와서 봤더니 웅치는 벌써 털렸어. 그리고 조선군은 패잔병이 돼서 이제 전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이광은 벌써 이정란에게 성을 맡기고 저 뒤로 빠져버렸어. 이정란이 얼마 안 되는 군대로 횃불을 세우고 전주성에 군사가 많은 것처럼 휘하 병졸들을 독려해가지고 전주성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앙코쿠지가 전주성을 점령하게 하룻밤을 묵을 거 아닙니까? 남원으로 갔던 황진의 군대가 앙코쿠지 진영을 새벽에 급습을 합니다. 이게 왜 의의가 큰 거냐면 해전 말고 육전에서 신각이 해유령에서 매복에서 70여 명을 죽였네. 김효물도 탕금돼서 패배했지만 용맹했네. 박진이 정말 무쌍까지는 아니고 용맹했지만 일본군에게 결과적으로 패배했네. 막 이런 이야기들만 있었지만 막말로 일본의 본영을 실제로 습격을 한 조선군이 지금까지 육전에 있었냐고. 여러분, 황진의 그 동복 현감의 휘하 수백 명의 병력이 수천 명의 앙코쿠지 병력을 새벽에 급습을 해가지고요. 얼마를 죽였는지 많게는 3,000명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황진이 알려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개에서 있었던 전투고 그러다 보니까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 전투는 아니잖아. 그런데 역사서들은 하나같이 황진에 대한 웅치전투의 영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웅치전투 황진 이야기 안방준이라는 사람의 인진전사에 보면 진안을 석권했던 왜군이 전주성을 침공하려고 웅치를 넘어버렸어요. 웅치에서 이제 정담, 김제 군수를 죽였단 말이야. 근데 물론 웅치에서 안코쿠지 일본의 1만 병력 중에도 상당히 손실은 있었을 겁니다. 넘어오면서 전투를 벌려 우리 측의 정담이야 많은 장병이 전사하며 전열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다급한 시기에 황진군대의 명쾌한 전승 소식은 하나의 희소식이었다. 이게 바로 안덕원 전투입니다. 최수지라는 인물이 전주 부윤에게 올렸는데 황진 장군이 안덕원에서 일기당천으로 적병을 괴멸시켰다. 임진왜란 안에서. 괴멸. 조선의 육군이 일본의 육군을. 그 다음 무민공실기에 보면 황진 장군이 전라감사 이광의 명에 따라 전주에 도착했을 때는 남원으로 급파했다가 전주에 도착했을 때는 왜적은 이미 안덕원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황진은 안덕원의 적을 쓸어버렸다. 여러분 괴멸시켰다. 쓸어버렸다. 이게 진짜 임진왜란한테 가능했던 이야기인가. 그 다음 단조보감 동복현감 황진이 홀로 왜적대를 맞아 곧바로 내쳐 적장 한놈과 왜군 3,000명을 죽였다. 이게 바로 웅치전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웅치는 지켜졌어요. 근데 보십시오. 엄밀히 따지면 웅치전투는 패배했지만 웅치를 넘어서 안덕원에서 황진에게 안코쿠지 병력이 패배하고 후퇴했기 때문에 이 안덕원 전투까지 통으로 웅치전투라고 보면 우리가 웅치전투에 승리한 거고 쪼개서 보면 웅치 패배 안덕원 승리죠. 안덕원에서 황진의 승리. 자, 그리고 만약에 같은 날짜가 아니고 이게 7월 20 며칠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랬더라면 이때 안코쿠지 군대와 고바야카 군대 병력이 10,000명 정도가 이제는 이치를 통과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역시 이치 전투에 뭐 권율이나 황진 말고도 공시역, 위대기 이런 장수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전부 다 동복현감 황진의 부하들이죠. 황진이 이치를 막기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나무 위에 잎사귀는 다 잘라버리고 사람 키 이상의 기둥만 남겨놓습니다. 왜? 활을 쏠 때 엄폐물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목책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을 쏘는데 여러분 아마 육전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물론 고개에서 유리한 이치는 조선군이 선점하고 있습니다만 조총을 활로 궁시로 이겼던 최초의 전투가 이치 전투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일단 너무 황진이 명사수야. 활을 쏠면 백발백중이야. 그런데 또 하나 그만큼 황진이 부하들 훈련을 잘 시켰어. 조총을 쏠 때는 나무 기둥에 숨어 있다가 바로 조총 소리가 끝난과 동시에 활시를 당깁니다. 아니 여러분 조총이 1분에 한 발씩 발사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또 그러면 아니 선생님 조총은 3열 정도로 쏘지 않습니까? 3열 정도에도 20초에 한 발씩 쏘는 거 아닙니까? 1열이 총을 쏘고 빠질 때 2열이 앞으로 나올 때 빵 하고 활시를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군도 경험이 쌓여서 조총 부대와 대결할 때 어떻게 활로 이기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총으로도 답이 안 나와. 백병전을 전개하려고 일본군이 일본도를 들고 목책을 뛰어넘으니 황진이 달려나가가지고 세 놈 내면 목을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진이 그렇게 용맹하니 부하들이 얼마나 용맹했겠습니까? 그래서 싸워도 황진의 부대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몰려오니까 황진이 활을 쏘기 시작하는데 황진의 사수가 3명이었다고 합니다. 황진의 사수들이 화살을 황진에게 넘겨주는 것조차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황진이 활을 쏠 때마다 백발백중이고 황진이 얼마나 많은 활을 당겼으면 여기 엄지손가락에 살이 다 닿아가지고 하얀 뼈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황진이 혼자 무쌍을 전개하면 일본군의 공격도 황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황진이 허벅지에 총알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외놈들 목을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막 무쌍을 찍고 있으니까 황진에게 계속 집중되는 거야. 그래서 황진이 끝내 머리에 빵! 총 맞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공시역, 위대기 등이 독려해가지고 이치를 지켜냈는데 역시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권율이 이제 가장 총사령관 지위로 있으면서 황진이 쓰러지니까 조선군들이 후퇴하려고 하니 권율이 칼을 빼어들고 후퇴하는 친구들 목을 베어 독려해가지고 이치전투에 승리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저기 이치전투를 보면 권율이 승리한 전투로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당시 전라 좌수사가 이순신이 여기저기 현감이나 첨사들 데리고 명령을 내려서 싸운 것과는 좀 상황이 틀린 상황이죠. 왜냐하면 부대 자체가 황진의 부대가 최선방에 있었고 권율은 뭐 황진의 직접적인 뭐 대장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분위기였고 중요한 건
과연 권율이 진짜 이치 전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의심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 권율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권율의 사이가 그 유명한 오성과 한음할 때 이항복 오성입니다. 오성 이항복이 자신의 글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행주대첩의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솔직히 내가 가장 크게 공을 세운 것은 웅치이다. 만약에 내가 웅치에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은 전라도를 왜군에게 빼앗겼으니 나의 가장 큰 공은 웅치전투이지 않냐. 솔직히 이야기하면 권율은 웅치에 참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권율의 사위였던 이항복이 웅치와 이치를 헷갈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권율은 웅치전투에는 참전하지 않았고 이치에는 참전했을지 안 했을지 기록이 반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황진 장군이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총을 머리에 맞았는데 투구를 뚫고 들어오면서 총알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황진을 기절시킨 거야. 그래서 깨어난 황진이 이제 뒤로 후송이 되는데 전주 백성들이 나와서 황진 장군 앞에서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황진 장군에게 꿀물을 타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치전투 황진 이야기 선조 수정실록입니다. 외장이 또 대군을 출동시켜 이치를 침범하자 권율이 황진을 독려하여 동복현, 결과적으로 황진의 군대였다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편비, 위대기, 황진의 부하들이에요. 함께 제를 점거하여 크게 싸웠다. 적이 낭떠러지를 타고 기어오르자 황진이 나무를 의지하여 총탄을 막으며 활을 쏘았는데 쏘는 대로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종일토록 교전하여 적병을 대파하였는데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초목까지 피비린내가 났다. 일본 승려 화환이 뭐라고 하냐면 임진년에 일본국이 크게 패한 곳이 오탑니다. 패한 곳이 세 곳인데 그중에 이치를 첫째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임진을 한 3대 대첩은 한산도 대첩, 그리고 진주 대첩, 행주 대첩인데 물론 일본 아이들은 자신들의 큰 승리 3개를 임진난의 3대 대첩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본 아이들은요, 벽제간 전투에서 명나라를 작살낸 거, 칠천량에서 조선의 해군을 작살낸 거, 울산 외성에서 완벽하게 큰 승리를 거둔 이거 3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야, 임진난 때 너희가 많이 우리에게 패했지만 너희의 가장 큰 승리 3개 중에 첫 번째 승리는 이치 전투이지 않느냐. 이치 전투에서 황진 장군의 전투가 가장 큰 승리이지 않느냐라고 일본인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이치 전투의 패배가 일본인들에게는 끔찍했던 거고 이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전주로 진격하지 못했고 이순신의 후방을 공격하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진의 이름이 조금 덜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 황진이 당시 종육품 현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순신처럼 스스로 장계를 쓸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록에 보면 황진은 글을 몰랐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황진 이야기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황진의 감동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이순신에게 패배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육지로 전라도를 공격했어야만 했지만 웅치와 이치에서 예전의 조선군과 다르게 우리 조선군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처절하게 저항을 했고 패배하더라도 질서정연하게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찌됐든 간에 전주성을 지켜내게 되면서 호남이 전라도가 일본의 말 발굽에 밟히지 않게 되면서 이순신의 후방이 안정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일본은 더 남쪽에서 호남을 진격하려고 했지만 그건 나중에 김시민의 진주성 전투 이야기에서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에서 조선의 전라도 군인들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승리 그리고 황진의 무쌍으로 전라도가 육지에서 지켜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